조금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3일 문자는 저희가 전문을 공개해드렸고요. 나머지 4건의 전문은 이어진 뉴스9을 통해서 공개해 드릴 겁니다. 그중에서 핵심적인 내용들은 저희가 지금 공개를 해 드릴 겁니다. 전문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보실 것들은요.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을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서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런 얘기 있고요. 작은 것으로 오해가 돼서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조바심이 납니다. 제가 100배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V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떨지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잠깐만요. 최병목 위원님. 네. 지금 2건을 보셨는데 총선 국면에서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위원장과 대통령 사이를 또 중재하려는 그런 노력을 보인 흔적도 보입니다. 아마도 저게 1월 15일자 문자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1월 15일 하루에 2건의 문자를 보내죠. 그 중에서 이제 저게 첫 번째인 것으로 보이는데 그 당시에 이제 윤한 갈등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윤한 갈등의 핵심에 본인이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제 뭐 작은 차이, 오해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 번쯤 두 분이 좀 푸는 게 어떠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한 걸 보면 아마 저 때까지는 김건희 여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문제를 가지고 그 어떤 협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그 자체적인 판단으로 그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뭐 만나거나 통화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거를 좀 논의를 해줬으면 하는 희망을 저기 보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저런 문제에 대해서 한동훈 그 당시 비대위원장이 문자를 받았으면 그거는 제가 뭐 어떻게 하겠다든지 아니면 뭐 맡겨달라든지 아니면 용산과 뭘 어떻게 하고 있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저 당시에 저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권당의 이제 대표격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에 저런 문자를 그 본인 당사자로부터 지금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해법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예. 오히려 무시를 했단 말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생각이 없다고 할지라도 집권당의 대표는 그 문제를 가지고 야당으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으니까 그걸 어떻게든 김건희 여사를 설득시키고 또는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해서 이 사과를 함으로써 이 전국을 이제 국민의힘에 좀 유리하게 이끌어가도록 해야 할 책무가 있는 사람인데 네. 지금은 저렇게 뭔가 사과를 하고 중재를 하려고 하는데도 물론 윤 대통령이 나서지 않은 부분도 우리가 충분히 비판할 지점이지만 한동훈 위원장도 그 한쪽 당사자니까 나섰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첫 번째 문자부터 그런 의문이 들기 시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문자 계속 보여주시죠. 23일 외에 4번의 문자를 보내죠. 그 4번의 문자를 저희가 핵심적인 내용들 위주로 요약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일로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마음을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을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해서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건 아까 저희가 전문 공개해드렸던 그 부분인 것 같고요. 다음이요.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서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사과해서 해결된다면 1000번, 10,000번 사과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를 이어서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뿐입니다. 박상수 변호사님, 저 부분을 그럼에도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다. 그러면서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저희가 후반부에 보여줬던 이 문자에서는 한동훈 캠프에서 말하는 정말 사과할 의향이 있었던 게 맞느냐라는 해석을 할 대목도 있어 보입니다. 어떻게 바라보셨어요? 글쎄, 한동훈 캠프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은 캠프의
소속될 수 없는 네. 기위다 보니까 그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계속 이제 아까 최병묵 위원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렇게 여사님이 이렇게 발언을 하는데 전혀 뭐 반응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지만 한동훈 후보는 지금 계속해서 이 공식적으로 요청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봉합과 그다음에 2월 9일에 대통령의 그 언론사와의 대담에서의 이 언급이 나옵니다. 저는 그게 그냥 나왔을 거라고 생각은 안 들어요. 그 부분에 어떤 과정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공적인 프로세스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다만 사적으로 이렇게 그 문자가 오는 것에 대해 답변을 안 했을 뿐이죠. 네. 근데 그 공적인 프로세스가 지금 그런 것을 다 공개하는 게 지금 그런 것을 누가 원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공적인 프로세스의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어찌 보면 그 정무적인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들인데 우리가 이제 법학에서 이야기를 하기에 따르면 그러한 판단들에 있어서 과거에는 이제 법적인 어떤 잣대를 들이대기도 힘들다 그래서 통치행위론이나 뭐 이런 것들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예. 굉장히 고도의 정치적 판단들인데 그 고도의 정치적 판단들에서 법적 지위가 명확하게 이렇게 주어져 있지 않은 사람들의 대화 내용이 지금 그러니까 대화 시도죠. 정확히는 대답을 안 했으니까 대화를 안 한 거니까 그 대화 시도가 지금 나오면서 이것을 가지고 아무런 일을 안 했을 것이다라고 지금 당연히 추측해서 계속해서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호도하고 있거든요. 예. 저는 이거는 진짜 어떤 목적이 있다고밖에는 생각이 안 듭니다. 만약에 그게 정말 아무런 그게 없었다면,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면 2월 9일에 대통령의 그 기자회견이 그렇게 있었을 거라, 기자회견 아니죠. 언론과의 대담이 그렇게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잘 안 들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의 지지율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몇 번을 이야기를 드리지만. 예. 그래서 이 부분만을 가지고 계속 마이크로하게 계속 이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전당대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마이크로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당원들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야당도 상대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부분을 계속 마이크로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끌고 나가려는 분들은 야당 쪽에서 추후에 전당대회가 끝나고 이 문제를 매크로하게 접근해서 공격해 들어올 것에 대한 생각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 자체가 도대체 누구를 보고 하는 행동인지도 모르겠지만 이것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해당 행위에 가까운 모습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문자 논란이 제기된 것 자체가 어떤 의도를 갖고 벌어진 건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이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셨던 이 김건희 여사의 문자,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재구성된 문자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는 5건의 전문을 오늘 공개해 드릴 거고요. 지금까지는 23일 문자만 보셨습니다만 이어지는 뉴스9을 통해서는 나머지 4건의 전문도 공개해 드리면서 그동안 보셨던 재구성된 문자들은 어떤 게 오류가 있었고 어떤 게 지금 추가로 더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뉴스9을 통해서 만나실 수 있고요.